저는 잘 맞추는 것보다 네. 오래 남아있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연금 투자자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건 인플레이션입니다. 그 네.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해지하느냐, 내 구매력을 어떻게 유지하느냐. 최근 들어서는 투자 환경이 되게 좋아져서 미국 주식에도 직접 투자하는 게 되게 간편해지기도 했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후 자산 축적을 이제 개인이 직접 주식에 투자하는 것이 좋느냐라고 봤을 때 펀드와 같은 어떤 비이클을 통한 간접 투자 방식이 더 적합하지 않겠느냐, 또 이런 의견이 있거든요. 요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는 모든 분들에게 간접 투자가 적합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네. 어떤 분들은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시고 특히나 우리나라 투자 커뮤니티를 보게 되면 점점 더 건전한 방향으로 발전해가는 모습들도 많이 보이긴 네, 똑똑하신 분들도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네네. 사실은 그분들에게 간접 투자는 비용만 발생하는 비클처럼 보이겠지만 근데 팩트는 그런 분들은 굉장히 소수라는 것이죠. 아주 대부분의 분들은 뉴스에 의해 사고 팔고를 하시는 평범한 일반 투자자분들이 많으신데요. 네. 얼마 전에 테슬라가 실적 발표를 하고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었죠. 저는 매일매일 이 아이패드에 제 투자 메모랜덤을 씁니다. 네. 매일매일 씁니다. 근데 정확히 4월 22일 하루에 네. 6%가 빠진 날도 있습니다. 10% 가까이 빠진 날도 있고요. 네. 즉 종목을 투자한다는 건 더 큰 변동성을 직면해야 된다는 걸 의미하는 변동성이 거죠. 어마어마하네요. 어마어마합니다. 네네. 특정 섹터, ETF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무리 여러분들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신다 하더라도 슬프게도 절반 정도의 확률로는 틀리실 겁니다. 제가 그런 것처럼 워런 버핏도 마찬가지입니다. 워런 버핏도 자주 틀리죠. 네. 내가 틀렸을 때 그 스탠스를 유지하면서 투자의 원칙을 유지하면서 앞으로 쭉 갈 수 있는 그 원동력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그런 훈련을 통해서 나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만약 그런 훈련이 돼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뭐 미래에셋증권 MTS 통해서 쓰시면 되겠죠. 하시면 네. 될 겁니다. 많은 좋은 리포트들도 많이 나오고요. 네네. 근데 그것이 어려운 분들은 당연하게 간접 투자 비이클을 통해서 펀드와 같은 혹은 변액보험과 같은 간접 투자를 통해서 장기 투자를 하는 게 거의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의외로 많은 분들이 매매를 통해서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 같지만 아주 소수의 분들, 극소수의 분들만 매매를 통해서 시장 대비 초과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는 너무나 잘 알려진 사실이죠. 네, 자명한 사실입니다. 네네. 그래서 그 부분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저는 잘 맞추는 것보다 네. 오래 남아있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오히려 시장에 오래 남아있으려면 분산이 적절히 되어 있는 간접 투자 비이클이 훨씬 더 유리한 방법이다. 예. 저는 운용하시는 펀드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분기별로 보내주시는 투자자 서한 때문인데요. 일반적인 자산운용 보고서 형태는 아니고 투자자 서한 형태로 되어 있어서 이해하기가 쉽고 굉장히 친근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이러한 방식으로 소통하시게 되신 계기가 혹시 있으실까요? 재밌는 일화가 있는 게요. 네. 앞서 제가 소개를 시켜드렸다시피 저는 공돌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금융투자를 제가 직접 공부하면서 시작을 했는데요. 제일 처음 리포트를 이제 외사 IB 리포트를 읽는데 그 리포트에 너무 많은 동물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네. 불, 배, 아, 네. 허크 아. 전부 다 동물입니다. 네네. 저는 그게 뭘 의미하는지 몰랐습니다. 아. 그리고 뭐 채권 전략 보게 되면 버터플라이 전략이라든가 아, 맞습니다. 뭐 이런 네. 것들이 많이 네네네. 나오죠. 근데 그걸 일반인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굉장히 어려운, 그렇죠. 이해하기 네. 어려운 내용입니다.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건 투자가 어떻게 될지 예측할 수 없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고 저는 장기 투자는 결국엔 신뢰에서 온다라고 믿습니다. 네네. 그 신뢰는 소통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근데 그 소통이 저희에만 이해할 수 있는 소통이다라고 한다면 저는 좀 무의미하다고 그렇죠. 생각을 의미가 해요. 없죠, 그러면. 네. 최대한 일반 분들이, 일반 고객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맥락으로 써진 리포트를 쓰려고 노력했고요. 그리고 저희의 투자자 서한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일반적인 자산운용 보고서와는 가장
다른 차이점이 이게 하나가 있습니다. 네. 자산운용 보고서는 백워드 루킹입니다. 아, 그렇죠. 이런 포트를 운용해 왔습니다. 과거의 성과를 맞습니다. 얘기를 하는. 네네. 근데 저희의 투자자 서한은 앞으로 이 포트로 운용합니다입니다. 아. 이번 분기에는 뭐 예를 들어서 반도체 ETF가 15%고 그건 전분기 대비 5%를 늘린 것이고 미국의 산업재는 10%고 전분기 대비 위험 관리를 위해서 5%포인트를 줄였고 이 포트대로 3개월 동안 운용이 됩니다라는 게 나오는 게 투자자 서한이고요. 네. 이 포트폴리오 변경에 이런 투자 전략, 배경이 되는 투자 전략과 저희의 생각을 일반인 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써내려간 게 MVP 레터, 투자자 서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투자자 서한을 10년 동안 써오다 보니까 40개가 넘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다 보면 네. 맞은 것도 있는데 틀린 것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근데 저희가 이렇게 투명하게, 솔직하게 고객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다는 거는 고객들께 무엇이 잘 되고 잘못되고를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 기반에서 저희가 오류를 수정해 나가는 이런 것들이 고객들에게는 더 큰 신뢰의 원천이다라는 피드백을 많이 듣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실제로 저희 MVP 펀드에는 증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펀드가 보통 보게 되면 네. 성과가 저조하거나 아니면은 박스권에 갇혀 있으면 대부분 다 판매를 하시죠. 판매가 네. 많이 나옵니다. 네.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 두세 번의 기간 동안 고객들의 자금이 유지되거나 오히려 늘어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성과가 얼마가 났다 이거보다 네. 고객들이 우리 MVP 전략에 대한 신뢰를 주셨고 네. 조금 낮은 가격에 들어오시고 성과가 올라올 때 고객이 윈하고 저희가 윈하는 이 그 고객 동맹의 가장 단적인 예다라는 것이 네. 저희 운용팀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영역이긴 합니다. 네. 10년 동안 펀드를 운용하시는 동안 이제 되게 어려운 순간도 있었을 것 같거든요. 특히나 이제 하락 장세가 오는 경우에는 되게 좀 견디기 힘든 순간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스트레스도 어마어마하셨을 것이고 펀드 매니저로서 어려운 시장을 어떻게 대응을 하셨는지. 제일 어려운 부분을 질문 주신 것 같아요. 네.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네. 낙관주의자입니다. 낙관주의자 협회가 있으면 들어가고 싶을 정도로 네, 낙관주의자고요. 낙관적이려고 노력하는 편인데도 불구하고 2022년은 참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2022년 그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던 거 보면 네. 참 재밌습니다. 그 이전에는 디플레이션의 시대였는데 네네. 어느 날 갑자기 인플레이션의 시대. 네네. 겨울옷도 장만이 안 되는데 갑자기 영하 30도로 내던져진 기분이었죠. 네. 거기다가 전쟁까지 터지면서 음. 모든 것들이 얽히고 설켜서 풀려지지 않을 것 같았어요. 네. 영원히 고금리 시대에 이런 기술주 기업들은 영원히 망가질 것 같았죠. 그게 시장을 지배하는 논리였고 저희도 2022년이 어떻게 보면 가장 힘들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네네. 그 당시 어떤 투자를 해야 될 것이냐. 저희가 4번의 MVP 분기 운용회의를 하면서 4분기 동안 하면서 가장 깊게 논의했던 부분이 거기였습니다. 근데 저희가 바라보는 거는 그래도 그 시점에도 길게 보자. 만약 이 시점에 빅테크, 미국의 저희가 가지고 있는 주요 포트폴리오들이 무너진다면 그럼 다른 것들은 살아남을까? 그 관점으로 봤을 땐 저희는 대답은 아니었고요. 네. 오히려 그 빅테크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현금을 통해서 네. 다른 비즈니스 모델을 더 살 수도 있는 거고요. 모색할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저희 코어 포트폴리오를 지켰고요. 그렇지만 일정 부분 이런 뭐 배당주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포트폴리오 안정성을 지키기 위해서 일부 포트폴리오 변경을 했었습니다. 네. 하지만 그래도 그때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었고요. 그때는 제가 일주일 단위로 저희 내부 고객들께 편지를 썼습니다. 제가 바라보는 시장은 이렇다. 네. 왜냐하면 이 상품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 결국엔 우리 내부에서 무너지게 되면 고객들의 신뢰도 무너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서 일주일 동안 편지를 쓰면서 그러니까 제가 바라보는 시장에 대한 뷰를 그러니까 저희 내부 고객들에게 월요일날 편지를 쓰면서 좀 마음을 가다듬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오히려 책을 많이 봤습니다. 모니터는 좀 안 보려고 노력하는 편이었고요. 이런 부분이 저에게는 많이 좀 도움을 준 것 같아요. 그때는 오히려 리서치 트립 같은 것도 많이 다니고 네, 저희 운용팀 같은 경우는 매년 CES에 갑니다. 네, 매년 CES 가고 네. 미국 기업들 탐방도 가고요. 네. 현지 기업 실사도 많이 가는 편이어서 네. 오히려 그런 것들을 통해서
기저에 깔려 있는 변화는 무엇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네. 하고 그런 것들을 저희 고객들께 이런 그 다양한 자료를 통해서 소통하면서 그 기간을 좀 견뎌왔던 것 같습니다. 변액보험에서 이제 실제로 투자하실 때 펀드를 직접 선택을 해야 하거든요. 이럴 때 이제 실질적인 팁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펀드 가입자가 펀드를 선택할 때 어떤 기준으로 좀 펀드를 골라보면 좋을지, 수익률이 좋을지, 뭐 수수료, 투자 전략 이런 것들 다 중요하게 느껴지는데요. 네. 펀드 선택할 때 좀 유의사항이 있다면 말씀 네.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 금융투자 업계는 굉장히 큰 발전이 있었죠. 지금은 펀드나 ETF의 투자와 관련된 자료를 아주 다양하게 최종 투자자들이 받아볼 수 있죠. 근데 변액보험 같은 경우는 사실은 많은 보험사의 변액보험 펀드, 변액보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변액보험 펀드의 투자 전략이나 투자 자산을 지금 그런 수준의 것들을 받아본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 더 부지런해지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네. 하지만 뭐 미래에셋생명 같은 경우는 변액보험의 펀드의 수익률뿐만이 아니라 변동성까지도 고객들에게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변동성은 내 주머니에서 발생하는 돈의 변화량이죠. 네네. 실제 돈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경우가 그렇죠. 있는데요. 네. 장기간 투자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직전에 발생한 수익률의 크기도 중요하긴 하지만 위험 대비 얼마만큼의 수익이 발생했는지를 꼭 체크해 보시길 권해드리고 싶고요. 네. 수수료 중요합니다. 장기 투자자일수록 수수료는 굉장히 큰 영향을 주기 때문이죠. 네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어디에 투자할 거냐죠. 지역적으로. 네. 그리고 어떤 섹터적으로 어디에 투자할 거냐를 먼저 결정하시는 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 주식시장이 급반등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그리고 경제 이면에서 깔려있는 걸 보게 되면 굉장히 많은 도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인지적으로 정보를 쉽게 구하고 편하니까 국내에 많은 비중을 주고 싶긴 하겠지만 그 인지적 편안함을 넘어서서 좀 더 글로벌 관점에서 자산을 배분을 하셔라. 이게 더 중요한 답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것도 어렵다라고 한다면 저희 MVP처럼 보험사가 혹은 외부 운용사가 네. 자산 배분을 하면서 네. 장기적으로 운용하는 펀드에 중심을 두고 네. 아주 일부의 자금만 고객들께서 관심을 갖는 그런 테마에 일부 투자를 하셔라라고 저는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끝으로 혹시 지금까지 말씀해 주셨던 것 외에 연금으로 노후 대비를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떤 연금 투자에서 중요한 키워드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일단 오래 산다는 걸 명심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기대 수명이 계속 늘어나고 있죠. 맞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의 100만 원이 미래의 100만 원이 지금의 100만 원이 아니다라는 것. 그걸 단순한 산수로만 해보면 굉장히 큰 충격으로 다가오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기보단 여러분들께서 지금 나오는 인플레이션 숫자를 가지고 미래의 100만 원을 지금 현가로 디스카운트 해보시길 한번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즉 이거는 연금 투자자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건 인플레이션입니다. 그 네. 인플레이션 어떻게 해지하느냐, 내 구매력을 어떻게 유지하느냐, 이게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어려우시더라도 계속 투자를 나서셔야 된다. 그리고 그 투자를 나서심에 있어서 편안한 비이클, 편안한 금융상품을 선택하셔라 라는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도 이 업에 있긴 하지만 네. 다 아주 많은 변액보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퇴직 DC도 있고요. 뭐 주식 ETF도 많이 있습니다. 이 중에 가장 자주 확인하는 건 주식계좌입니다. 그렇죠. 매일 확인하는 것 같아요. 차트가 이제 중독성이 있어가지고 계속 들여다보게 되더라고요. 네. 변액보험을 제일 확인 안 합니다. 그러니까 변동성에 조금 둔감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인 것 같아요. 오히려 더 장기간 볼 수 있는 포트폴리오로 구축이 되어 있고요. 퇴직 DC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이 저는 단기간에는 일정 부분 손실을 볼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비근한 예가 2022년 10월인 거죠. 그 당시에 제 퇴직 DC나 변액보험들도 손실폭을 조금 키우는 상황이었었는데요. 그 시점에도 저는 포트폴리오 변경 없이 지금 그대로 가져감으로써 그 이전 시점 이상의 수익률을 만들어내고 있다. 네네. 즉 저조차도 항상 느낍니다. 연금 투자자가 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건 낙관적으로 장기간 시장에 머무를 수 있는 그 태도와 용기를 만들어내는 게 저는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변액보험은 거기에 아주
적합한 아주 적합한 네. 베이글이고요. 네. 본부장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말씀하시는 중에 좋은 책들 많이 추천해 주셔서 저도 꼭 읽어보고 싶은 마음 많이 들었는데요. 연금 투자하시는 분들께 이 책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네. 좋겠다 추천하실 만한 책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단 많은 분들이 읽어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모건 하우젤이라는 그 분이 쓴 책 2022년에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돈의 심리학이라는 돈의 심리학. 책은 네. 저는 많은 분들께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드렸던 이 수많은 그런 조언들의 근간 거의 비슷한 내용들이 거의 다 쓰여 있고요. 그 두 번째 책은 알랭드 보통의 뉴스의 시대라는 책이 있습니다. 네. 투자를 하시다 보면 뉴스의 홍수 속에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모두 뉴스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고요. 네. 특히나 금융 투자 쪽에서는 뭐 리서치 페이퍼들까지 저는 하루에도 이메일이 한 200개 정도가 오거든요. 홍수 속에서 살아가고 있죠. 작은 것들만 가지고 다루다 보면 큰 그림을 놓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저는 그 책을 읽고 굉장히 많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어서 연금 투자하시는 분들,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께 꼭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미래에셋생명 변액운용본부의 위득한 본부장님과 함께 변액보험으로 내 노후 자산 키우는 이야기 나눠보았습니다. 데이지님께서는 오늘 했던 이야기 중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기억에 남으셨나요? 네, 저는 오늘 본부장님 말씀 쭉 들으면서 마지막에 연금 투자 키워드로 말씀해 주신 네. 인플레이션 해지 부분이 마음에 많이 남는데요. 네네. 요즘에 물가가 워낙 많이 올라서 사과 하나 사 먹기도 정말 무섭고 그러니까요. 네. 외식 한번 하러 가기가 너무 겁이 납니다. 네. 지금도 물가가 이 정도인데 30년 후, 50년 후에는 자산 가격이 도대체 얼마나 올라 있을까 생각하면 네. 지금부터 연금 투자하지 않으면 위험하겠다는 생각 많이 했습니다. 네. 장수르님은 어떤 부분이 오늘 가장 기억에 많이 남으셨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낙관론자들의 승리라는 이 키워드가 좀 기억에 많이 남더라고요. 물가 상승률을 해치하기 위해서, 물가 상승률을 타파하는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낙관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투자 시장에 오래 있어야,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오래 있어야 어느 정도 성과를, 승리를 쟁취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본부장님과 했던 이야기가 연금 투자하시는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본부장님 감사합니다.